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에서 처음에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은? 이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선 오늘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 건강법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 기능 강화, 혈액이 정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몸을 따뜻하게 했을 때의 장점들, 좋은 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또 몸에 열이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포마다 있는 세포에 HSP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뇌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줄어든다. 열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 감기를 걸리든 뭐 운동을 하든 뭔가 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일단 이벽의 효과, 이벽이라는 거는 반신욕 포함해서 목욕을 얘기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요. 긴장이 완화되고 피부가 청결하게 되고요. 통증이 완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요. 혈전이 제거되고요. 약탕 입욕 같은 경우는 효과가 2배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욕을 하기 전에 뭐 생강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녹차 티백을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에서도 약탕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절염에는 족욕과 수욕이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아픈 부위에 따뜻하게 해줬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사우나로 심부전증을 고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통해서 심장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100%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근육통에는 생강으로 찜질을 해라. 그러니까 생강이 열이 많은 어떤 식품인데요. 생강 찜질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한종열,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은 건강의 기본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요즘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데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어머님도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치매에 특히 좋은 근육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하반신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부분은 이제 하반신에 근육이 모여 있는데 이 하반신 운동을 통해서, 즉 근육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치매 예방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이유보다는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에는 걷기 운동이 좋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기 운동. 저도 매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신 운동과 하반신 운동을 병행해라 라는 부분이죠. 좀 균형 잡힌 운동이 필요한 거죠. 만세 운동 10회, 손을 하늘 위로 올리고 10번 정도 몸이 펴진 상태에서 10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3세트. 푸시업 10번씩 3세트. 그 다음에 누워서 다리 들기, 이제 복근 운동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기역자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는 거죠. 10회씩 3세트. 허벅지 들어 올리기. 일어난 상태에서 허벅지를 또 기역자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 올리는 거. 10회씩 3세트. 스쿼트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무리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반복해서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할 때는 집중해서 뭐 2분이든 3분이든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분이든 2분이든 쉬었다가 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규칙적인 반복성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을 던졌었죠, 저한테. 저는 사실 운동을 사실 굉장히 싫어하고 잘 안 하고 하다가 바로 멈추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경험하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와이프를 아침에 새벽 출근시켜주고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나간 길에, 이게 작업 흥분인데요.
걷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마음 먹은 거를 해야 될 일이고 귀찮은 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는 거죠. 작업 흥분을 이용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갈 이유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냥 나갈 이유 하나를 가지고 걷기를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게 걷기를 처음에는 1000보만 하자, 뭐 10분만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까지 늘려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푸시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걷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시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마음 먹은 거는 한 10분 정도만 가볍게 걷기를 생각했는데 뭐 걷기를 하다 보니까 한 발, 두 발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0분까지 걷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푸시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의 루틴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어떤 일을 실천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지하는 건데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작년 9월이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라는 거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운동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리고 하루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지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된다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잠을 아무리 많이 자고 뭐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즉 저녁 때쯤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이 걷기 운동과 푸시업을 병행하면서 저녁 때가 돼도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 몸소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헬스클럽을 끊고 뭐 PT를 끊고 이런 거보다는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운동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낮 시간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 됐을 때 낮 시간에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했던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가 할 수 있는데 낮 시간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여름에는 사실 야외 운동은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계절도 생각해 보시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운동을 시작하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몸에 확실한 에너지 충전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신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